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102회 2주년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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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년 특집 방송 2부로 찾아왔습니다. 와, 이야. 아직 듣고 계시겠죠? 네. 이 시즌2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이번 2부에서는 관련된 시즌2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다를 편하게 해볼 겁니다. 네. 저희끼리 얘기하듯이 음. 한번 해볼 거고, 일단 본격적인 에피소드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까지 쌓인 댓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 아무래도 2주년 특집이기 때문에 댓글을 너무 많이 또 남겨주셨습니다. 정치자분들께서. 맞습니다. 이거를 다 하나하나 또 읽고 싶은데, 저희가 또 수다도 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그 청취자분들의 닉네임을 저번에 했던 것처럼 한 분 한 분 나눠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동부다님, 포스카11님, 대니님, 김사파리님, 모르겠다님, 가영직님, 곱창대창님, 피노키오 K님, DJ 띠오님, 알리다건님, 상큼따구님, 윤타타는 타타타님, 호주 해날도님, 행복한 돼지님까지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와주신 청취자분들도 4분이 계시는데 용용용용용용용 또 빠른 것 6번만. 같은데. 6개죠? 용용용용용용님, 찬도리님, 10158733님, KKKK님. KKK님 맞죠? 네. 이렇게 또 새롭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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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년 특집 방송에 맞춰서 저희의 마음을 너무나 꽉 채워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청취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 중에 음. 개교환센을 듣는 행복의 일부를 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정성껏 댓글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맞아요. 아마도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아닌가 하여 아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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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어요? 좋아서요. 좋습니다. 저희가 댓글 혹시 매일 읽습니까? 저 매일 읽어요. 네, 맨날 들어가요. 저도 그쵸? 저는 매일,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는 게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네. 새로운 댓글이 올라올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약간 기분 안 좋은 일 있거나 자신감 떨어질 때 네. 제 칭찬 댓글 자신감 떨어져. 막 읽으면서 자신감 충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맞아요. 저도 네. 저장해뒀거든요. 음. 핸드폰에 다 스샷도 찍어놓고 네. 네. 하면서 힘들 때마다 봅니다. 네. 다들 똑같군요. 네. 저희가 뭐 바로바로 이렇게 댓글을 실시간으로 달아드리진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한을 내부적으로 정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한이 넘기기 전까지는 대댓글을 달자라고 저희가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의 대댓글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항상 저희와 소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부의 수다를 시작해 볼 겁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네. 막막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 2주년 기념으로 간단한 통계를 뽑아왔습니다. 네. 뭐 에피소드에 관련된 얘기는 1부에서 다 했으니까 네.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과 관련된 통계를 한번 봐봤어요. 오. 네. 지난 1년 동안 네. 시즌2가 시작했을 때 기준으로 지금까지 어떤 통계가 쌓였는지를 봤는데 네. 일단 처음으로는 청취 시간 부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가장 많이 들으셨나를 오, 봤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장빈둥, 장빈둥 없습니다. 김순트, 김순트 없습니다. 유생님. 허유생 있습니다. 오. 순위에 있습니다. 유생님이 그 10위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네. 8위 정도. 오. 그러니까 그 유생님 위로 7분이나 더 계신 거예요. 이야. 대박. 대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1위. 제가 없는 것도 전 지금 충격이에요. 그거는 별로 충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충격일 수가 있는 게, 얼마나 들었는지를
들으시면 네. 납득이 좀 가실 거예요. 네, 오. 일단 10위를 기록하신 신우마님께서 네. 5일입니다. 5일.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저희 방송을 5일 네. 동안 오. 시간으로 따지면 한 120시간. 오. 이거 잘못 누르시고 여행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취침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정주행을 몇 번 음, 하셨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네요. 최소한 한 번 이상 들으셨다는 말이네요. 그쵸. 이제 120시간이니까 저희 시즌2의 모든 에피소드를 합쳐도 한 60시간, 70시간이 안 될 텐데 네. 한 번 이상을 들었거나 아니면 시즌1까지 다 한 번에 정주행 하신 게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10위인 거죠? 네. 오. 처음 뵙는 그 닉네임이네요. 댓글에선 뵌 적이 없는. 맞아. 그 댓글에서 본 적이 없음에도 이렇게 듣기만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 그리고 9위에 영구씨님 최근에 댓글 네, 달아주셨던. 그리고 8위 허유생님. 선생님 많이 들으셔. 저는 오. 켜놓고 자고 그러거든요. 아. 네. 그 다음에 7위는 GODGLE 갓글님. 아직 저희가 뵌 적이 네, 없는 네, 청취자분 같아요. 그리고 6위는 TH24해피님.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해피님께서 네. 해주셨고, 다 처음 뵙는 진짜. 분들이에요. 그리고 9775389님 아마 댓글로 뵌 적이 있던 걸로 저는 기억을 네. 하는데, 네. 그리고 라라 77555님, LALA77555님. 다들 네. 닉네임을 대충 만드세요. 이게 아마 팟빵 닉네임을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냥 내가 댓글을 달 생각이 없으면 사실 원래 쓰던 아이디로 많이 음. 보통 하니까 네. 그렇게 크게 뵐 일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다음 이제 좀 익숙한 닉네임이 나옵니다. 3위 네. 피노키오 K님.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댓글로도 많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네. 네. 저희가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리고 2위는 캐치아이 2005님. 기억나시죠? 작년 네, 네. 맞죠. 그 1주년 특집 때도 네. 댓글 남겨주시고 하셨던, 맞아요. 무려 10일입니다. 와. 시간으로 따지면 240시간. 240시간. 엄청나네요. 이건 잘못 틀었다고 해도 이건 인정해드려야 된다. 잘못 한 네. 10번 정도는 틀어야지 네네. 가능한 수치인데, 어. 대망의 1위 우리의 신동부단님 이야. 18일. 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감사하다. 그쵸. 이거는 잘못 들은 거라고 보기도. 그리고 신동부단님은 실제로 댓글까지 매번 맞아요. 정주행하시면서 또 남겨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아, 진짜 감사하다. 그쵸. 네. 18일이라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자,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쵸.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신 것 같아서 좀 통계를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달지 않아 주셔도 묵묵히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네. 되게 든든해지네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팟빵 기준이라서 네. 또 다른 플랫폼에서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네. 혹은 로그인을 안 하고 듣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정말 많은 사랑을 저희가 받고 있다.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 이것도 통계가 나와요? 통계가 나옵니다. 오. 댓글을 몇 개 작성했는지. 네. 오. 1위 장빈퉁. 압도적 1위입니다. 시즌 2에서도요? 당연하죠. 오. 지난 1년 동안. 네. 네, 덤비지 마세요. 제가 1위입니다. 2위 김순트. 그럼 3위에 허유생이나 유랑킴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안 근데 나오던데. 유랑킴님은 인정. 왜냐면 시즌 2부터 시작을 아닙니다. 하셨으니까. 근 1년 시즌 동안 2의 통계이기 때문에 그것만 나온 거예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분발하겠습니다. 허유생님과 유랑킴님이 사이좋게 5, 6위를 기록하셨고, 3, 4위가 계시다는 거예요? 3, 4위가 계십니다. 신동부다님? 3위 신동부단님, 우와. 그리고 4위 가영증님. 오. 그 두 분은 이기기 어렵지 뭐. 네. 뭐야? 이런 사람들을 만나? 정시승리. 1, 2위와 그 5, 6위의 차이가 좀 큽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분발하겠습니다. 네, 3, 4위 기록해 주신 신동부다님과 가영증님께 다시 무한한 감사를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 네. 매번 에피소드가 올라갈 때마다 항상 와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제는 안 오시면 좀 허전해. 맞아. 맞아요. 그래서 안 오시면 내 에피소드가 잘못됐나? 이러면서 한번 다시 듣게 될 정도로 저희가 친밀감은 너무나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전 안 오시면 이제 걱정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면서 맞아요. 생각도 드는데 7위가 관뚜껑님입니다. 요새 잘 안 보이시던데. 기억나시죠? 네. 관뚜껑님이 저희의 시즌2 초중반을 굳건히 맞아요. 그때는 사실 저희가 지금처럼 많은 청취자분, 물론 그때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지만 이게 댓글이 항상 달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약간 흐름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초중반에 조금 조용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거의 장군처럼 맞습니다. 하드 캐리 해주셨죠. 네.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기억이 너무나 감사하게 남아있는데 시즌2 중후반부에서는 저희가 뵐 수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순트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는. 관뚜껑님 그 댓글 중에 임금 뭐 그 얘기 있지 않았었나요? 관뚜껑님의 개인사 관련된 얘기가 네. 안 그래도 저도 그게 기억나가지고 그러니까요. 혹시나 뭐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무슨 일이 있으신가 좀 걱정이 돼서 혹시나 저는 이 방송을 빌어서 듣고 계시다면 저희와 좀 안부를 나눠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기다리고 있고 꼭 뵙고 싶습니다. 저는 특히 그때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관뚜껑님의 댓글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또 제 에피소드를 좀 좋아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관뚜껑님과 너무나 그 관계가 좋았었는데 그 네. 관계를 너무나 즐기고 있었는데 뵐 수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위를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초중반에 많이 달아주셨으면 맞습니다. 그랬겠어요. 네. 그리고 8위가 김사파리님, 야. 그리고 9위 포스카일릴님, 네. 그다음에 10위 데니님 이렇게 아. 익숙하신 저희 세 분의 청취자분들, 네. 애청자분들이 8, 9, 10위를 차지해 주셨습니다. 오, 좋습니다. 뭐 이 세 분은 거의 모든 에피소드에 다 달아주시잖아요. 맞아요. 에피소드들마다. 그리고 전에 저희가 잠깐 다른 에피소드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에피소드마다 댓글이 좀 안 달리는 에피소드, 소외받는 에피소드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 세 분을 포함해서 청취자분들이 거의 매번 달아주고 계시니까 네. 그런 소외감이 안 생겨서 너무나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매번 찾아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네. 가끔씩 보면 새 아이디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럴 때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뭔가 해낸 느낌이야. 맞아요. 스스로. 이번에 새로운 분이 또 오셨구나. 뭐 앞으로 또 얼마나 자주 뵙게 될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창 보는 게 사실 저희 넷 모두의 삶의 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좋아요로 넘어갑니다. 오. 좋아요 있습니다. 좋아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가 무슨 좋아요인가요? 그 에피소드에 누르는 하트. 하트를 누르시면 빨간 하트로 바뀌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꾸준히 눌러주고 계시는 소중한 청취자분들이 계십니다. 1위가 장빈도? 장빈동 아닙니다. 오. 근데 왜냐면 네. 그 지난 1년 동안 통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시즌 1을 진행하면서 다 하트를 누른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저희 4명의 최대는 뭐 50개 정도일 거예요. 그쵸, 시즌 2 분량인 그렇죠. 거죠. 왜냐면 시즌 2 지난 1년 동안이니까. 네. 근데 그 중간에 정주행을 시작한 분들은 100개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순위에 저희가 없는 게 아닐까 싶고. 네. 유생님은 계시네요. 유생님은 12. 나 더 눌렀나? 지금 보니까 유생님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 참새영님, KKKK님 아까 저희 이번에 처음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마 지금까지 청취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KKKK님, 그다음에 신동부다님 여기도 계시고 훈케이씨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홍케이씨님 다 들어주고 계셨다. 네. 그다음 포스카11님, 전도도님도 오랜만이시고 알리다건님, 그다음에 1044-9310님까지 이렇게 뭐 자주 뵌 분도 계시고 처음 뵌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좋아요를 눌러주고 계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특히나 참새영님은 93개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새영님의 하트를 받지 못한 7개의 에피소드가 뭘지 궁금합니다. 그런가? 아마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시차가 조금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통계를 지난 1년을 뽑아도 오늘 것까지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아마 참새영님의 기세를 보면은 모든 에피소드를 다 누르지 않았을까. 네. 혹시나 있다면
누구 걸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이건 도저히 못 누리겠다. 이게 있을 수도.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마 삼수형님께서는 정주행을 하시면서 다 하트를 눌러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별게 아님에도 클릭 한 번이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다른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잘 안 누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부러 안 누르는 게 아니라 네. 의식적으로 누르는 행위가 되게 어려워, 의외로. 맞아요. 귀찮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눌러주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생각 외로 이 하트의 숫자가 저희의 마음의 평안을 굉장히 많이 준다는 거. 가끔 좀 좋아요가 적을 때마다 네. 또 생각합니다. 뭘 뭔가 잘못했을까?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러기 저는 때문에. 그 채널에 하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맨날 보거든요. 아,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네. 제가 안 눌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4명 한번 검사해봐야 돼요. 저 황급하게 눌렀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듣고 계시다면 채널 아래에 있는 구독자 수 옆에 있는 하트를 좋습니다. 눌러주시는 게 네. 저희한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맞아. 거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드립니다. 쓴트님도 몰랐을 정도로 네네. 이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희 4명한테는 항상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눌러주시면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독자 추이를 볼 건데 저희가 구독자 600명을 최근에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와. 네. 1년 전에 딱 저희가 1주년 특집할 때 보니까 한 300명 정도였더라고요. 저희는 정직하게 네. 3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300명씩. 하루에 한 명씩.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와 다르게 갑자기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막대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고 지금처럼 쭉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언젠가 그 1000이라는 꿈의 네. 숫자도 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네. 노력해야 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제가 분발하겠습니다. 마케팅에서 뭐 티핑 포인트란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인지해가지고 한꺼번에 확 그 퍼지는 그 숫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얼마가 될지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 통계를 보니까 구독하지 않은 청취자분들의 비율이 한 40%가 되더라고요. 지난 1년간. 네. 네. 청취는 했으나 구독은 안 한 비율이 한 그 정도겠죠. 그럼 그분들까지 눌러주시면 1000명이 되겠네요, 실제로. 노력해 주시면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하긴 타 플랫폼으로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본진이 팟빵이기 때문에 팟빵의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앞으로 더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통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다를 시작해 볼 건데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시즌2와 관련된 잡담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판을 깔아주시니까 오히려 저 지금 약간 논쟁편 떠오르고 있어요. 판을 깔지 말까요? 제가 판을 깔아드릴까요? 저는 궁금한 게 있었기 때문에 뭔가요? 서로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 없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내가 이거는 차마 좀 기회가 안 돼서 못 물어봤지만 네. 여기서 판이 깔아졌으니까 대놓고 물어보고 싶다. 지금 빈동님이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해보시죠. 저는 없어가지고 뭐야? 여러분이 혹시나 있을까? 왜냐면 저는 웬만한 건 다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때도 그렇고 네. 저희 녹음 준비할 때나 이럴 때 제가 그래도 힘들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타입이긴 하지만 네.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얘기하는 편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해야 되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세 분은 네. 이렇게 좀 갈증이 있는 게 없나 해서. 궁금한 부분이. 네. 저는 아주 소소한, 이게 궁금했어요. 목소리나 말 습관 제외하고는 들으시는 분들께서 저희를 못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말을 할 때 서로의 습관이 있다면 그걸 말씀을 해드리면 들으시는 분들이 재밌지 않을까. 우리가 느낀 서로의 습관. 그러니까 서로를 볼 때, 이 사람은 말할 때 유독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또는 어떤 행동이 패턴화된 게 있다. 그런 게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센트님 있잖아요. 저 있잖아요. 네. 본인이 알아요? 저 알죠. 그래요? 제가 네. 생각한 거랑 다른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센트님의 손짓. 이거 알아요. 저는 손이 과하거든요. 이거는 청취자분들이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만 보이는 부분인데 네. 제가 한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움직이다가 그 책상을 치면 진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게 좀 눈에 보이면 네. 센트님의 목소리는 안 들리고 손만 보입니다.
눈이 막 흔들리는 게 보이거든요. 저 손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보일 때가 있는데 네. 그 지적을 들으시고 승트님이 이제 책상에 팔꿈치를 댄 상태에서 네. 네. 손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상에 갑자기 진동이 아마 센트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청취자분들도 좀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네. 제스처도 많으시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진동이 오기 시작할 때 갑자기 저는 빈둥님이 눈치를 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생님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유생님을 슬쩍 볼 때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너무 얘기 많이 하니까 아, 혹시나 그게 좀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음. 유생님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눈빛으로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묶으면 말이 안 나와요. 아 손을 묶으면 네. 어. 이게 뭐 타고난 습관이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뭐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쌓여온 거라서 네. 그래도 좀 진동이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아, 네. 네.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있어요. 네. 저는 빈둥님이 그 놀리기 직전 표정이 있어요. 아주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네. 놀리기 직전에 막 얼굴에 웃음기를 가득 품고 맞아. 움찔움찔해요. 움찔움찔하다가 입꼬리가 살짝.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네. 네. 제 모습을 못 보니까 근데 좀 지금 뭔가 들킨 기분. 막 실룩실룩거려요. 막. 맞아요. 입 주변이 막.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놀리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때 네. 네. 대놓고 음. 시작부터 놀릴 수도 있지만 네. 빌드업을 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놀림을 위해서 한 2단계 앞서서 질문을 던지는 걸 좋아해요. 네.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놀리고 싶은 포인트까지 가고 싶다라는 음. 그런 구조를 나름대로 머릿속에 돌린 다음에 시작을 할 때가 많은데 네. 사실 그 시작을 할 때부터 마음이 설렐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알아차리고 계셨구나. 이게 티가 안 날 수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없지.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빈둥님 그 특유의 뻔뻔한 이야기 할 때 표정도 있어요. 맞아. 아주. 눈 땡그랗게 민망합니다. 뜨고 막. 맞아요. 네. 맞아요. 음. 이제 못하겠는데 이거? 저는 모를 줄 알았거든요. 저희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다 알고 계셨군요. 미안합니다. 저는 유랑님. 네. 유랑님이 가끔씩 그 굉장히 정제되는 말씀을 하시지만 네. 한 번씩 되게 정제되지 않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표정이 약간 눈을 살짝 내리까시고 팔짱을 끼시면서 얘기하세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 지금 녹음실의 구조상 유랑님은 제 옆에 계시고 네. 앞에 유생님과 쓴트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옆보다는 앞을 보는 게 편해서 유랑님을 보면서 녹음할 때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두 분께만 보이셨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그 발언을 빈동님한테 많이 날리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가소롭다는 표정과 이 제스처로 속이 시원합니다. 나만 몰랐구나 이거는. 아니요, 저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 눈을 내려까는 그 모습이 굉장히 속이 시원해요. 근데 궁금하다. 저도 궁금합니다. 나도 보고 싶네. 그런 게 있고. 전 유생님의 그 중간중간 나오는 호탕한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도 유생님 있는 게 저도 못 보잖아요, 유생님을. 네. 근데 유생님이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할 때 끄덕임이 되게 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말하면서 자신감 충전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못 보니까 표정을 못 보다가 특히 제가 이렇게 과학이 좀 가미된 얘기를 할 때에는 눈치를 좀 보거든요. 곁눈질로. 네. 근데 곧 그 끄덕임이 느껴질 때 아주 뿌듯합니다. 맞아. 네. 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니까 리액션이 덜 할 때마다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맞아요. 순간이 와요. 맞아요. 그 에피소드를 구성할 때 보면 왜냐면 네. 내가 방금 다르게 말했나? 뭐 잘못 말했나? 맞아요. 혹은 지금 방향이 이상한가? 라고 하면서 리액션을 살피는데 세 분이 공통적으로 조용해질 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제가 과학 에피소드 할 때 그런 빈도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건 리액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하는 말을 거지. 받아들이는데 프로세싱 하는데 3초 이상 걸려서 그래요. 그게 진짜 이제
그 에피소드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 갑자기 공포의 시간이에요. 맞아, 맞아. 갑자기 맞아요. 뮤트가 되면서 음소거가 되면서 네. 맞아. 이게 뭐지? 이러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초반에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빈둥님 에피소드 때 네. 저희 리액션이 없다면서 또 한 번 아. 연박을 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데 왜 리액션을 안 하냐. 리액션 맞아. 가끔 맞아, 고개짓 맞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라고. 근데 그때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저희끼리 다른 분들, 승트님이나 저나 유랑님은 그 리액션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들이 네. 네. 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아. 근데 빈둥님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요. 뜬금없이 갑자기 여기서 리액션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아, 저 좀 억울합니다. 억울함이 왜 있습니다. 억울하죠? 지금 말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네. 세 분이 에피소드를 진행할 때 네. 네. 이렇게 제가 보잖아요. 음. 나머지 두 분이 그 뭔가를 이해하고 있는 순간이나 리액션이 없을 때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아, 어. 빈둥님이? 네. 아. 네. 그러니까 리액션을 평소라면 안 했을 텐데 아. 두 분이 없으면 오디오가 그러니까 아마 편집을 해서 그럴 것 같아. 오디오가 빌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는 리액션을 내가 해야겠다 해서 무의식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네. 할 때 그래서 그런데 그 순간이 제 에피소드 할 때는 이 순간에 리액션이 없으면 뭔가 이상하게 이어질 것 같은 순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리액션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걸 떠나서도 어. 빈둥님은 그 리액션 요구하는 그 빈도가 좀 잦은 편이에요. 맞아. 다른 분들은 막 자기가 막 얘기하고 나서 어, 딱 어느 정도 분량이 찼으니까 여기서 리액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억울합니다. 빈둥님은 약간 좀 짧아요. 그 텀이. 그리고 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끝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편집이 아니라 네네. 개인 방송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예를 들어 조합을 나눠서 한번 해보면 서로의 소중함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랑님과 유생님이 단둘이 진행을 하거나 네. 쓴뜨님과 유생님이 단둘이 진행을 하거나 네. 뭐 저도 될 수 있고 이러면 아마 서로의 빈자리가 좀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넘어간다고? 저 빈둥님 또 그 버릇 하나 알아요. 네. 네. 빈둥님은 가끔씩 이렇게 막 말을 하다가 입이나 코를 잘 만지거든요. 맞아. 나 지금 코 만지고 엄청 잘 만지는데 되게 신기하게 만질 때가 있어요. 코 옆을 검지손가락으로 갑자기 만져요. 인중 이렇게요? 쪽을. 이렇게 만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가로로 해가지고 가로로 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인중 보통 쪽. 인중을 세로로 만지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뭐 코를 쓰다듬든지 할 텐데 네. 갑자기 손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만 가로로 만져요. 그래서 그게 되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때 혹시 리액션이 없지 않았나요? 리액션 좀 해줘 이거 아니었을까? 언제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가지고 진짜 자주 봤어요. 아. 저도 옆에 앉아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건 한번 실제로 보고 싶네요. 근데 또 제가 느끼기에는 네. 빈둥님이 뭔가 민망할 때 맞아. 뭔가 자기를 만져요. 그래? 나 지금 만지고 있는데 민망한가? 이것도 리액션이 없어서가 아닐까? 자기를 만져요. 지금 또 코를 만지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행동을 하지 못하겠네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이런 게 있구나. 신기하네. 전혀 몰랐습니다. 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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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슨 얘기하지? 그러면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각자 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는지. 녹음하다가. 네. 저는 알 것 같다. 난리브루스요? 난리브루스. 눈물쇼. 저는 청승 떨었던 그 순간을 지우고 싶습니다. 100회 특집에서 네. 원더풀 라이프 에피소드. 심지어 100회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방송도 보면 네. 100회 특집이나 2주년 특집 같은 거는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요. 의외로. 왜냐면 궁금하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유입되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또 뭐 기억하고 싶은 순간은 없어요? 기억나는 순간이라든지. 기억하고 싶은 순간은 저희 논쟁편 했을 때. 네. 그때가 사실 안 남은 거잖아요. 네. 물론 그 녹음본은 있지만 네.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던 기억이어서 그 순간 재밌었어요. 그 순간에서부터 흔들리는 각자의 그 눈빛에서부터 이제 녹음실에서 나가면서부터 그 심각하게 고민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아마 식사를 했을 거예요. 유랑님은 바쁘셔서 먼저 가셨고 저희는 식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막 심각하게 네. 토론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토의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날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그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한번 회의를 했어요. 맞아요. 이거를 그러네, 어떻게 맞아요. 해야 될지 예. 아주 나름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환기가 된 것 같아. 그때 물론 그 특집은 논쟁 특집은 방송으로 내보내진 못했지만 그때 이후로 이런 거를 우리가 잘하고 이런 거는 잘 못하는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거고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이거라는구나를 오히려 날라간 논쟁 특집을 통해서 많이 배우지 않았나.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성향 자체가 전투적이지 않다 보니까 에피소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논쟁을 한 적은 사실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각 잡고 오늘처럼 이제 얘기해볼까요?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논쟁을 시작해봅시다 했을 때 다들 갑자기 우와 하면서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다 조용해지잖아요. 고장나 맞아요. 버리죠. 맞습니다. 근데 맞아. 아쉽기는 해요. 왜냐면 저희가 그 논쟁 특집을 기획했던 이유 자체도 여태까지 했던 방송의 그 틀에서 조금 벗어난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도를 했던 건데 맞아. 그게 실패를 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걸 살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 심지어 제가 구성했던 에피소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청소년 성에 대한 얘기를 네. 그때 네. 준비했었는데 네. 좀 묻혀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남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논쟁 특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 한번 꼭 다뤄볼 테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유생님은? 저는 그 선트님 파리 여행기 편 했을 때 네. 지각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지각했었나? 그래서 우리 둘이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 저도 센트님이 지각한 게 아니라 저랑 유랑님이 맞아요. 지각을 했던 기억이 맞아. 그날 저도 지각했어요. 맞아. 그래서 덩그러니 맞아. 혼자 있었어. 내가 그래서 몰래카메라인가? 싶었던 순간이었죠. 근데 진짜 그 지각하려고 지각한 게 아니거든요. 사고가 네. 나가지고. 맞. 차에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네. 뭐 사고 난 게 아니라 차가 이제 뭐 타이어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보험 문제 처리하고 뭐 이러느라고 지각했는데 맞아. 근데 그때 한 1시간 정도 지각했나? 그래가지고 그 정도 될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그때 그 싸늘한 눈빛을 이길 수가 사실 지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엄청 뭐라고 했던 모두에게 핑계는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날 유생님의 상황은 좀 더 특별했다. 그쵸. 근데 이제 유랑님께서는 늦잠 자서 지각했다는 사실이 그러게? 맞아요. 저는 정당 사유가 없어서 조용히 있었죠.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게 말씀하시니까 또 기억났네. 그때 센트님이 당황하셨던 게 생각나요. 맞아요. 맞아요. 여행 썰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단독 방송이잖아요. 맞네요. 저희 4명이 진행하는 방송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그때는 평소보다 더 리액션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네. 아마 센트님은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 저는 그때 초반에 이제 뭘 준비했었냐면 여행 경험을 이제 여쭤봐야겠다. 맞아.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야겠다 했는데 해외여행 경험이 전무한 이 빈동님만 동그라니 있고 나머지 두 분이 안 오신 거예요. 맞아. 그래서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저희가 네. 웬만하면 뭐 그런 경우에는 녹음을 미루거나 아니면 좀 쉬다가 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맞아요. 진행을 했는데 뭐 또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그때도. 네. 저도 갑자기 그날 침대에서 느껴졌던 빈둥님 전화에 진동이 갑자기 느껴지는 것 같은. 진짜 화들짝 놀라서 깨서 바로 나왔던 바로 택시 타고 와가지고.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 아찔하네요. 또 순간 있습니까? 빈둥님은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 관뚜껑님 네. 댓글을 보면서 좀 마음의 평안을 가졌을 때 네. 생각이 나고 그 관뚜껑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보니까 저는 한순간에는 팟빵에서 이거 좀 제재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너무 확인을 많이 하니까 내가 가끔 좀 두려울 정도로 네. 많이 확인을 하면서 좀 즐거움을 찾고 있는데 뭐 그런 순간이 가장 인상 깊지 않았나. 댓글 얘기하니까 네. 그
최근이었나요? 가영직님이 생일이라고 댓글을 남기셨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 축하해 맞아요. 주시는 아,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했던 네.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댓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다 감사한데 저희한테 너무 애쓸 필요 없다고, 아. 너무 매회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이 너무 힘이 났어요. 그 말에. 네. 맞아, 맞아.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이렇게 매회 진심을 담아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평소에 사회생활 하면서 바닥난 인류애를 여기서 충전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뭐 저희가 인상 깊었던 순간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네. 되게 자연스러운 순간들이라서 마땅히 또 떠오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음. 저는 기억나는 순간이 저 후루룩 누들로드 했을 때 네. 그때가 녹음 시작한 지 되게 초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분량을 준비를 해가야 이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나에 대한 감이 없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땐 너무 많이 준비해가서 준비한 이야기를 다 못할 때도 있었고, 네.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적게 준비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녹음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끝나버린 거예요, 이야기가.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나머지 세 패널분들이 그 뒤를 채워주시려고 굉장히 같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때가 되게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아. 처음에 그렇게 적응을 못하고 있을 때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도와주셨던 걸 저도 너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그런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랬었나요? 기억 안 나요, 저는. 네. 어. 각자 갑자기 네. 알고 있는 맛집 얘기하기 시작하고 맞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뭐 여러 가지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뭐 도와주는 감정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근데 네. 내가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나 이겨야 돼. 이건 기회야. 하면서 맛집 추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갔던 일찍 끝났다고 아싸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그런 기억도 있네요. 네. 저 유랑님, 그러면 그거와 이어지게 네. 그건 되게 좋았던 기억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힘들었던 적, 그리고 괜히 시작했다 했던 기억이 있는지. 그 방송을 괜히 시작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네, 궁금해요. 설마 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럼 힘들었던 적. 뭐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이것도 좋고. 누구 때문에? 왜 내 이름이 방금 제 이름이 들린 것 같죠? 아니면 적응할 때 이런 부분이 유달리 힘들었다. 이런 거? 맞아. 저는 일단은 제 말 습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빈둥님이 책을 사주셨어요. 그 김하나 작가님의 말하기를 말하기. 네, 그 책을 읽고 이제 평소에 피드백도 듣고 모니터링도 많이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말 습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한순간에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뭔지는 인지가 됐고 모니터링을 할 때마다 그게 들리는데 신경을 써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고충이 있는 거죠. 네, 고충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방식이나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살짝 느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마다 이제 다른 패널 분들께서 그 부족함을 너무 많이 채워주셔서 그래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나름 조금 적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더 분발해야죠. 라고 빈둥님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유랑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보다 시즌 후반부가 돼가면 갈수록 훨씬 부드러워지고 뭔가 딕션이라든지 말 습관도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근데 저는 좀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말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꽤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거든요. 그 사람의 심리. 네. 특히나 저희는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녹음실 안에서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편하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뭐 좋게 들리지 않는 습관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 평소에 갖고 있던. 근데 그것들을
풀어줘야 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령님은 어쨌든 중간에 합류했기 때문에 나머지 3명에 비해서는 부담도 많이 느낄 거고 3명의 패널이 상대적으로 덜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잘 케어를 못 해준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유령님한테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을 한 것만큼 뭔가 먼저 다가가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게 그런 유령님이 지금 걱정하고 계셨던 습관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해가지고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좀 그런 게 있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진짜 편한 사이라면 물론 지금 편하긴 하지만 편한가요? 뭐 친구처럼 편한 사이는 아니잖아 사실. 네. 네. 친구보다 많이 보긴 해도 서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대화를 나누고 특히나 녹음이라는 중간에 매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풀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유랑님의 걱정들이 더 일찍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과하세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도 저희가 한번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네. 시즌 중간쯤에 저는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랑님하고 같이 하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겠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분 유생님, 쓴트님과도 얘기를 해놨고 근데 그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더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넷이서 밥을 먹는다면은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쭉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유랑님의 뭔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는 그 생각으로 네. 같이 술자리를 가졌잖아요. 네. 네. 이야기가 툭툭 끊기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기억도 안 나요. 저는 그때 너무 좀 민망했거든요. 아. 그래서 술을 일단 술 마셔야지 해서 술 한 잔씩 먹고 근데 다들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랑 센트님만 열심히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근데 빈누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충분히 세 분이 얼마나 신경 써주신지 알죠. 그렇죠. 그렇게 네. 나와야죠. 하여튼 저는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그 맞습니다. 1년을 버티신 거, 기존에 맞습니다. 있던 집단에서 1년을 버티신 거는 네. 유랑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뭐 1년 더 했고 덜 했고의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모두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4명 모두. 네. 그래서 잘해왔다. 네, 고생했다라는 네.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럼 빈둥님은 편집하다가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많았겠죠. 많아요. 어떤 특집 때 제일 힘들었다. 저도 이거 궁금합니다. 어떤 특집 때? 대주제. 네.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나 본인의 상황과 얽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감안하고 드릴 테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특정 에피소드가 어렵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주제별로 아까 저희 그 과학자 편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런 정도의 좀 제가 낯선 에피소드는 난이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네. 화자가 말할 때 좀 복잡하게 말하는 거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들은 그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어려움의 결과에. 그것보다는 좀 누적된 힘듦이 있어요. 누적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이든 간에 익숙해지잖아요. 네. 익숙해지면 그 일을 더 잘하게 되잖아요. 네. 편집도 마찬가지거든요. 1화 때 제가 편집했을 때보다 지금 편집을 훨씬 잘해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문제는 잘하는 것과 별개로 더 예민하게 여러 가지 부분이 들려요. 편집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더 들리는 부분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시간이 더 소요되고 그다음에 좀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게 축적돼 가니까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좀 버겁긴 하죠.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네. 자꾸 그걸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스스로. 맞아. 가지고 그거를 잘 제어를 못하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뭐 때려치고 싶은 순간은 언제나 있다. 늘. 늘 있다. 근데 항상. 그게 뭐 누구의 책임은 전혀 아니다. 아. 그거를 잘 못하는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런 빈둥님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서 저희 방송이 이 정도의 퀄리티로 항상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완벽주의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민망해.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저는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제가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과제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그리고 물론 청취자분들께 좋은 방송을 내보내기 위한 목적도 크지만 네. 그거랑 동시에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 이 방송을 들었을 때 뭐 예를 들면 5년, 10년 뒤에 남겨진 이 방송을 들었을 때 지금 나이 때 제 목소리와 그리고 이 대화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만약에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실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자꾸 못 놓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근데 그 조금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계속 아주- 고생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방송하시다가 그러면 제일 웃겼던 순간, 막 빵 터질 정도로 너무 재밌었다. 저희 에피소드 녹음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니면 나중에 들었을 때 이건 진짜 웃겼다 이런 게 있으신지. 아, 들으면서 저는 그거 생각나거든요. 네. 군주편의 루이 16세에서 아, 저도요. 우리가 흘린 건 물이냐 이거. 뭐냐 아, 내가 언제 그랬어요? 콩나물. 이주일 선생님. 어, 아, 아주 아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때문에 네. 좋아해 주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지 않았나. 네. 맞아요. 그 어. 너무 예상치 못한 호흡에서 나와서 더 웃겼던 것 같아요. 맞아. 만족하십니까? 아니, 민망합니다. 그거를 포착한 빈둥님이 계속 놀리는 게 아, 그때 또 벌렁벌렁 거렸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콧구멍 벌렁벌렁 거리면서 아, 이거 놀려야 되는데 하면서 맞습니다. 아, 그랬던 아. 기억이 있고. 네. 또 뭐가 있었지? 웃긴 순간? 저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네. 최근에 어나더 라운드 편에 네. 유랑님께서 그 매즈 미켈슨의 눈을 보고 마팅이 가는 걸 하는 게 아, 마팅이 같다고? 맞아. 그거 웃겼어. 그것도 너무 맞아, 재밌었습니다. 아, 심지어 이름이 마틴이어가지고. 맞아. 근데 자기 거에 웃는 경우도 많아요? 어때요? 전 물이냐는 웃었어요. 그거는 안 웃기가 좀 어려워요. 일생님은. 저야 뭐 개그를 준비해 가니까 준비하니까 당연히 웃어야죠. 아니, 근데 안 터진 경우도 많습니까? 저희가? 거의 없습니다. 오. 네,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저는 그래서 다른 네. 청취자분들께서 네. 제 페어 편에서 네. 제 페어의 맞아. 페어 덕후의 그 덕목들 맞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 준비해 온 거죠. 아. 그런 거 좋아해 주셔서 되게 좋았어요. 아. 기분이. 근데 되게 적중률이 높은 거 보면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나 본데? 그러니까요. 많이 하죠. 오. 네, 이렇게 어떻게까지 해 웃을까? 신기하다. 오, 근데 그런 걸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알아봐 주실 때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제일 기분 좋죠 오. 그때가. 네, 제 에피소드의 조회수가 뭐 얼마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근데 한번 정주행을 해보면 들릴 네. 것 같아. 음. 아, 이 자식 이거 준비했구나. 잡았다, 여기. 아, 그런 재미가 있겠네. 맞습니다. 신기하네. 저는 제 유머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뭐가 있었죠? 본인의 유머에 제일 잘 웃는 편이신가요? 약간 편집으로 억지로 살릴 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웃음소리를 집어넣는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웃음소리를 집어넣을 순 없지만,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예능을 많이 봐서 그런지, 뭔가 그런 타이밍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웃긴 장면이 나올 때는 앞에 조금 여백이 있어요. 더 웃긴다든지. 그러니까 유생님이 했던 그런 유머 코드들도 어떻게 하면 더 웃길 것인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편집하면서. 네. 그리고 누군가 과감하게 시도했으나 나머지 패널들의 리액션이 애매해가지고 삭제되는 경우도 많고. 진짜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좀 억지로라도 이게 뭐냐고 좀 네. 꾸중을 하면서 더 재밌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이야 네, 네. 사라진 유머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저희 누구께 내부적으로. 가장 많이 사라졌나요? 모르겠어요. 아마 제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있어. 그 흐름에 크게 관계 없으면 가끔씩 그 다른 팟캐스트를 들을 때도 조금 뜨악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좀 나까지 민망해지는 순간. 그쵸. 네. 그런 거를 줄이려고 편집 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맞아. 제가 잘 놓지 못하는 것도 네. 내 유머를 위해서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은 만족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게 재밌어요. 재밌는 과정이고 그 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누군가의 노력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스스로 혼자 편집하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기억에 나네요. 유랑님 뭐 없어요? 저도 아까 루이 16세 음. 편의 순트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순간을 한 번 더 들어봐야겠다. 진짜 지금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제 의도는 네. 그 백성들이 우리가 흘린 건 물이냐 이렇게 아우성을 쳤다 이걸 말하고 그치. 싶었던 건데 그 톤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우리냐? 맞아. 저 하나 더 있다. 왜요? 원더풀 라이프 편에서 네. 네. 순트님이 울 때 네. 어찌할 바 모르는 나머지 3명의 순간들이 좀 웃겼다. 사실 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울음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황하는 유생님과 유랑님, 음. 특히나 유랑님은 안부르의 눈물도 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유생님과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때랑 좀 반추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어느 정도 가만히 됐는데 아니 제가 느끼기에는 유랑님과 유생님은 오히려 의연하셨는데 네. 빈둥님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맞아요. 맞아. 그래서 너무 맞아. 미안했어요. 근데 제가 그 울음에 대해서 그 방송에서 얘기를 설명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강아지 생각이 났고 네. 맞아. 그래서 초반에. 첫 번째 울음이 터졌거든요. 강아지 생각을 그 영화를 보면서도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 할머니 나올 때마다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봤는데 또 최근에 개인적인 일로 그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그 일이 있어가지고 네. 후반부에는 또 그 생각이 나가지고 또 울음이 터졌었습니다. 네. 다음 시즌 때는 빈둥님의 눈물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이제 준비해 마련 오겠습니다. 네, 오세요. 근데 눈물 어떤 장전. 코드에 오시는데요? 근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울 때는 저는 잘 못 울어요. 못 우는 건지 감정이 안 생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오히려 팍 씻게 되는. 궁금해요. 그러면 빈둥님의 울음 코드는 뭐예요? 최근에 한 영상을 다시 보고 또 엄청 펑펑 울었는데 네. 네. 백상예술대상에서 네. 그 축하 공연 같은 거 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네. 근데 백상예술대상이 축하 공연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 몇 년 전쯤에 단역 배우들이 나와서 다 같이 무대를 구성한 적이 있어요. 네. 본 적 있어요. 뭐 꿈을 꾼다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다 같이 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코드를 못 참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뭔가 어떠한 사람이 열심히 무언가를 매진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나 아니면 그런 꿈의 간절함 같은 게 느껴질 때 그때 펑펑 울고 뭔가 순트님처럼 강아지나 네. 이런 거는 저는 잘 못 느껴요. 약간 언더독 코드를 좀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러신 맞아요. 것 정확해요.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울어야 되는 상황, 가족 얘기 혹은 누군가의 사랑 얘기인데 잘 안 되든 뭐 이런 슬픈 얘기들 네. 전형적인 코드에서 잘 못 우니까 네. 조금 억지로 운 적도 많고 그건 뭐예요? 원래 상황을 깨면 안 되니까 만약에 그날 두 분까지 울었죠? 네. 저도 우는 척 했을 거예요. 유생님, 유랑님까지 그날 울었다면 나도 차라리 우는 척을 했을 거다. 신기하다.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유랑님이나 유생님은요? 근데 저도 빈둥님이랑 코드가 좀 비슷하긴 해요. 저도 그런 언더독 테마에는 저의 약간 울음 버튼이고 근데 저는 눈물이 많이 없어가지고 잘 안 울어요. 그때 근데 자기도 울 것 같다 그랬잖아요. 센트님 울 때. 그러니까 울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지 실제로 울 것 같진 않았어요. 이것도 약간 립 서비스입니까? 이 사람의 감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느낌, 왜 눈물을 흘리신 건지 알겠다라는 차원이지 진짜 제가 거기서 오열할 것 같다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방금도 팔짱 끼고 눈 깔고 이러셨어요. 유생님도 좀 다르지 않아요? 저는 근데 뭐 영상을 보면서 잘 울진 않고요. 저 노래 들으면서 많이 울어요. 진짜요? 노래 가사, 멜로디 이런 거 되게
많이 심취해서 그거 들으면서 좀 뭔가 울컥할 때 눈물이 나는 그렇구나. 편인 것 같아요. 내 네. 기준에서는 되게 특이하다. 아, 그래요? 되게 네. 감성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 보면서도 영화나 이런 거 보면서도 슬플 때 울긴 우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신과 함께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 진짜 슬프잖아. 심파잖아요. 네. 공업적 체류법. 울긴 울었는데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아, 네, 그런 류의 눈물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진짜 뭔가 오디오적인 것들에 훨씬 더 그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지? 좀 상상을 하면서 많이 우시는 타입이라 그런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영상은 좀 직접적이잖아. 그쵸.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가지고 음. 근데 음악을 들으면은 이제 나의 상황과 이제 그 상상 속에서 접목이 되기도 하고 또 멜로디가 사람의 감정을 막 자극하잖아요. 네. 네, 음악이 워낙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네. 그 변을 토하자면 저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랑님처럼. 근데 강아지가 눈물 버튼이고 강아지가 눈물 버튼이고 가족이 눈물 버튼이고 그렇습니다. 두 개면 많은 거 아닙니까? 자주 오시겠는데요. 근데 그날 진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집에 가서 편집을 다 하니까 네. 조금 밋밋하더라고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만약에 울음이 없었다면 살렸다. 저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네. 다행이다. 그러면 앞으로 에피소드가 망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일 때 한 번씩 눈물을 흘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트님이 그래서 녹음 끝나고 집에 가는데 자꾸 미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상했던 방향대로 흘러간 게 아닌 것 같아서 미안하다라고 하는데 네. 미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좋아. 라는 생각을 했던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잡담을 나눠봤는데 공지 드릴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네. 2주년 특집 방송 2부의 끝으로 이 공지를 드릴 건데 슬픈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해보시죠. 뭐죠? 또 그렇게 쳐다봤어. 리액션 해. 이 표정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이거 나오면 뭐라도 나와야 됩니다. 리액션이. 네, 알겠습니다. 슬픈 소식은 저희가 이제 잠깐 휴식에 들어갑니다. 네. 일단 1년 동안 저희가 시즌2를 달려왔기 때문에 각자의 재충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스텝을 위한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가질 텐데 네. 9월 말까지 아마 쉬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이 8월 중순에 올라가니까 한 달 반 정도는 저희가 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한 기간은 10월 초인데 10월 첫째 주인데 뭐 큰 일이 없는 이상해야 이때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조금 슬픈 소식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겠죠. 네. 네, 뭐죠?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저희는 한 번 더 갑니다. 와. 4명 다 다음 시즌3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계약을 했고 내부적으로 한 번 더 도전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반의 휴식 기간이 결코 슬프지 않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저희 쉬는 동안에도 댓글창은 열려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댓글은 꾸준히 달 수 있으니 쉬시는 동안 다시 주행하시면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정주행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닐까. 맞습니다. 저도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1화부터 차근차근히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래요?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들을 것 같아서. 근데 한번 이번에 해보려고 하고 네. 해보면서 그 에피소드마다 남겨주신 댓글을 다시 보면서 정주행을 해볼 테니까 네.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이제 휴식 기간 동안에 네. 블로그를 좀 정리를 오. 그 해볼까 잊혀졌던 블로그? 좋습니다. 네네. 후일담들을. 네, 후일담을 지금 9.11 테러 편에서 지금 멈춰있거든요. 네. 못 쓰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막혔어요? 거기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막혀있는데, 네, 그거부터 다시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비록 끝났지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 에피소드가 좋았습니다. 혹은 이 특집이 흥미로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마 기간에 조금 인지를 못하셔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대댓글 달아드리고 앞으로의 시즌에 있어서 마음에 새기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즌3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앞으로 더 오랫동안 청취자분들과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뭐 포맷의 변경도 있나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뭐 조금씩 나누고 있지만 네. 4명이서 머리를 싸매고 네.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네. 더 좋은 맞습니다.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뭐 마지막 한마디씩 하고 끝낼까요? 네. 시즌2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씩 하고 끝내도록 하죠. 시즌2 동안 같이 방송 너무 많이 들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짧은 재충전 시간을 갖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는데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간 동안 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또 청취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1년을 잘 버티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쉬다 오겠지만 또 시즌3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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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유럽에 가면 네, 사람들이 바에서 그냥 일상 얘기뿐만 아니라 뭐 정치 얘기, 사회 얘기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괜히 유럽 여행 갔을 때 바에 가서 서성여 보기도 하고 사람들 지켜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알아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 나라 말로 하니까. 네. 근데 뭐 격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그런 얘기 하나보다 되게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모임이나 그런 데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폐쇄돼 있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걸 청취자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몸소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소중한 곳이고 저한테 이곳은 소중한 곳이고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도 일상을 사시다가 그런 생각이 필요하실 때 생각의 나눔이 필요하실 때 찾아와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2년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혹은 최근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시즌3도 충분히 고민해서 더 건강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종종 듣는 얘기 중에 팟캐스트를 왜 하냐는 네. 질문을 좀 받을 때가 있는데 네. 혼자 고민을 해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대화를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지난 2년 동안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분도 각자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의 방향이 우리 사회를 조금씩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단순히 우리의 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도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카페에서 그냥 저희끼리 나누는 대화가 아니고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거기 때문에 네. 청취자분들께도 조금이지만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청취자분들이 만나는 분들에게까지도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대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희 2년 동안 한 대화들이 단순히 그냥 사라지는 대화가 아니라 좀 남아있는 대화가 될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시즌3, 나아가서 시즌4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푹 쉬면서 계속해서 찾아뵐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 2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저희의 2주년 특집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럼요. 아까 방송 중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에피소드에도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본인부터 일단 누르시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